기축 투자에 타이밍을 놓쳤다면 충분히 이런 정비 사업으로도 만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네, 안녕하세요. 아마로네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부동산 투자자 아마로네입니다. 지난번 영상까지는 청주 기축 아파트들을 어떻게 하면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정비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부동산이 흐름이 올 때 첫 번째로 분양권 시장, 두 번째로 기축 투자 시장, 세 번째로 이런 정비 사업까지 흐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 18년 청주 아파트 이럴 때는 모든 아파트들이 다 저평가되어 있고 매매도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시장이 좋아지고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게 분양권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은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했을 때 이 총 매매가의 10%만 갖고 있으면 투자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트릴로체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를 단돈 1,000만 원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분양권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분양권이 4억짜리 아파트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기존 아파트들도 한 3, 4억 대일 거예요. 근데 이 4억짜리 아파트가 피가 막 붙어서 1억이 붙었어요. 그러면 4억짜리가 5억이 된 셈이죠. 이 5억짜리 아파트가 되면 기존에 3, 4억 하던 아파트들이 어떻겠습니까? 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발빠른 투자자들은 이 분양권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3, 4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이 3, 4억짜리도 갭 매우기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겠죠. 이런 아파트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그 다음 후단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비사업은 기존의 3, 4억 아파트의 매매가 수월하지 않으면 절대로 잘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비사업이라고 사업자가 붙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라는 건 결국에 분양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거둬들이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면 분양은 당연히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비사업, 특히 재개발 쪽들은 시장에 약간 후양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얘들을 기축 투자에 타이밍을 놓쳤다면 충분히 이런 정비 사업으로도 만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네, 그러면 청주 정비구역 현황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시도들도 항상 다 똑같은데요. 네이버에 해당 시청을 검색합니다. 청주시청.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재난지원금, 네, 안녕. 방사능 가속기 경축드립니다. 네, 청주시청으로 들어가서 여기 검색어에다가 뭐라고 치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정비사업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정비사업으로 검색하면 밑에 쭉 내리다 보면 이 정비사업 현황을 게시한 글이 보입니다. 보다 보면 여기 있죠. 정비구역별 추진 현황.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각각 구역별로 정비구역 추진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충 2구역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구나 알 수 있고, 탑동 2구역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나서 분양을 했다. 요게 바로 탑동 힐드사인이잖아요. 이렇게 했다 알 수 있고, 그리고 351구역 복대 2구역 요런 데가 빠르구나, 율량 4천 요런 거 분양했죠. 그리고 센트로, 그리고 복명 1구역 요런 것도 빠르구나, 이거 곧 분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지도가 없으니까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바로 PPT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청주 정비구역 현황을 각각 구역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진행 단계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짙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 빨간 것들이 관리처분 인가까지 난 것들이고 이미 분양한 탑동 힐드사임도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변화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요? 바로 이쪽입니다.
사직동과 모충동 원도심권인데요. 이 안에서도 가장 빠른 사직 3구역과 3호 1구역 이쪽이 사업 진행상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직 1구역, 3호 2구역, 그리고 모충 1구역이 따라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행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입지적인 특성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직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직 두산이부 제니스가 바로 위에 위치한 단지고, 세대수가 한 2,500세대 정도 되는 대단히 단지고, 시공사도 대림과 현대 좋은 브랜드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외쪽에 한벌초라는 초등학교를 끼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인기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료원 있고 구청 있고 해서 어떤 행정적이나 이런 공공 서비스에 가까운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뭐 단독주택이거나 어떤 빌라들이 대부분 형성되어 있지만, 이렇게 대단히 신규 아파트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또 새로운 하나의 또 인기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직 3구역 보겠습니다. 지금 사직 3구역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파트인데, 왠지 봤더니 이 무심천을 끼고 있고, 이쪽이 이제 무심천 체육공원이고, 여기가 이제 벚꽃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초등학교가 이쪽 아니면 이쪽을 가야 되는데 조금 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요 천을 건너는 게 조금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기가 많은 사직 3구역을 잡느니 사실 매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직 3구역도 2,300세대의 대단히 단지고, 금호랑 현대, 건설이 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좋고 대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호 2구역을 보겠습니다. 3호 2구역은 4,050세대로 가장 큰 대단히 단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세 개의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하는데, 두산, 한신, 일성 이 세 가지 아파트입니다. 완전 1군이라고 볼 수 있는 데는 없지만 그래도 두산, 한신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그 사직 프로지오 캐슬이 있는데, 이게 1, 2, 3, 4단지 이렇게 5단지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고 이쪽에 또 사직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갈 수 있는 아파트고, 이쪽이 이제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생활권이나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가 있어서 원룸이 이쪽에 이제 많고, 이쪽은 이제 주택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원룸이 많아도 조금 유해시설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호 2구역은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지금 받은 상태고, 올해 사업 시행 인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투자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호 1구역 속도가 가장 빠르고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해서 인기 있는 단지가 될 것 같은데, 뉴젠시티라는 조금 이슈가 있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어쨌든 건설사는 우미린, 두산, 한진 요 세 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하고, 세 개 다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건설사는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세대수도 2,500세대면 좀 대단히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좋은 입지라고 생각됩니다. 청주 중학교도 있고요. 네, 그러면 각각의 진행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직 1구역과 3구역, 3호 2구역과 3호 1구역, 모충 1구역, 5가지 재개발 구역만 보면 지금 가장 빠른 곳이 어디입니까? 3호 1구역입니다. 3호 1구역이 이미 지금 18년 4월에 조합원 분양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직 3구역, 사업시행이 인가까지 났고요. 그 다음에 3호 2구역과 사직 1구역이 시공사 선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모충 1구역도 시공사 선정까지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재개발 투자라는 게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최대한 해지하려면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된 거를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나야
이 구역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접어들겠구나라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직 3구역과 3호 1구역이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사직 1구역이나 3호 2구역이나 올해 사업 시행인가를 지금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얘네들도 투자 대상을 같이 넣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저렴한지 아닌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매물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일단 제가 가상의 현재 시세랑 비슷한 가상의 샘플을 입력 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매가는 한 1억 5천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1억 5천대의 단독주택을 구입한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는 공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평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평이 예를 들어 한 22평이다. 근데 지분이 45평이다. 근데 간평이 아직 안 했죠. 여기가 3호 2구역이 간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간평을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공시지가로 추측을 하는데 이 단독주택이 공주가가 만약에 8천만원이다. 그럼 8천만원 곱하기 보통 간평은 150%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은 얘랑 곱하고 0.01하면 얼마입니까? 1억 2천. 1억 2천이 간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평당이구나. 당황하지 않고 얘랑 나누면 되겠죠. 아니지. 당황했네요. 둘을 나누면 266이라고 칩시다. 간평 266이에요. 간평계가 1억 2천 정도 내려갈 거고 프리미엄은 3천이 나오겠네요. 그럼 내가 이걸로 34평을 신청하면 조합원유가가 평당 예를 들어서 요새 얼마인가요? 여기가 한 800 정도 할 겁니다. 그럼 2억 7,200인데 800 안 할 것 같아요. 700이라고 칩시다. 700이라고 치면 2억 3,800인데 결국에 3호 2구역 이 입주권을 사기 위해서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기 위해서 프리미엄 3,000을 더 주고 총 매수 금액은 얘랑 더한 2억 6,830이 될 거고 그러면은 내가 요 1억 5천을 내고 나서 남는 금액 1억 1,830을 추가로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 납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주변 시세가 3호 2구역 주변 시세 탑동 1대3 이런 거 보면 될까요? 지금 2억 9천에 분양한 것이 7천까지 T가 붙어 있으니까 4만 6천이나 칩시다. 이거에 비해서 메리트가 그러니까 9천만 원이나 더 싸게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이거는 계략적인 매물 샘플이고요. 이런 매물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한다는 거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호 2구역 요 단독주택의 메리트는 1억 5천에 내가 사면 그가 9천만 원 싸게 사는 셈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 9천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사업이 진행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리스크 프리미엄을 9천만 원을 주고 요 1억 5천짜리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요런 물건이 만약에 있다면 살 것 같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청주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어떻게 하면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요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임장을 통해서 각각의 정보들을 파악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기존의 기축 투자뿐만 아니라 괜히 피를 많이 주고 분양권을 사는 것보다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저렴하게 신축이 될 수 있는 조합원 물건을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정비구역 현황을 찾는 방법 뭐였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비사업이라고 검색을 한다. 그래서 관련된 글을 찾아서 각각 구역들의 현재 현황을 파악한다. 두 번째 뭐였죠? 각각의 구역들을 지도에서 찾아본다.
세 번째 뭐였죠? 각각의 구역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 혹은 전수조사를 해서 각각의 진행 현황들을 파악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였죠? 전화임장 혹은 임장을 통해서 각각의 구역들의 매물 정보를 대지라든지 검평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왔더라도 최대한 추측에 의한 값이라도 파악을 해서 투자를 결정한다 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아마론이었고요.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빠이!